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 석훈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바다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싱싱한 바다 내음에 담긴 한국의 음식 문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도 많고요. 역사적인 저술도 있고, 그 다음에 요리법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는 그런 책입니다. 옆에 두고서 그냥 가끔 찾아봐도 좋은 그런 책일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시간에 노래 한 곡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 바이브의 Promise You, 그 다음에 폴킴의 노래로 모든 날 모든 순간 두 곡 듣겠습니다. 예전처럼 우리 다시 만날까 말하고 싶은데 그댄 지금 어디에 좋아 네 멋대로 떠나지 난 내 속의 기억을 지워줄게 함께 잊어줄게 찬스 하나 볼게 이제 볼게 믿거나 말거나 사랑이란 언제나 죽거나 바뀌거나 사라지는 거잖아 원한 미소로 내게 다가왔던 그때는 어디에 나 또한 어디에 I promise you 난 너를 잊어갈게 I can love with you I can love with you oh no 이제는 기억에 사라질게 난 내 삶 속에 단 한 번의 상처 남기고 간 그대 안에 갇혀 지내왔어 오랫동안은 나의 다짐이 나를 꺼내줘 한순간 너를 보내기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나봐 말하고 싶은데 그댄 지금 어디에 걸어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 늘어가 찢겨진 편지 늘어가 혼자 남아 늦게 남아 찢겨진 편지를 들고 내가 찾아가 조금만 더 내게 시간을 줘 제발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줘 제발 언젠가 너도 나처럼 멋대로 제 멋대로 그런 대로 후회하고 말고 I promise you 난 너를 잊어갈게 I can love with you I can love with you oh no 이제는 기억에 사라질게 난 멀어질 때도 멀어지고 그때는 멀어지고 절대로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믿고 쉽지는 않고 너를 믿고 살아왔고 잔인하게도 날 떠나갔고 한참 동안 울어야 했고 저 달빛에 기다려봤고 이미 떠나간 너를 볼 순 없고 난 너를 보내고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지쳐 있는지 I live inside my heart Hold me now Cause I miss you baby I can love with you I can love with you 난 너를 잊어갈게 Oh I promise you I promise you oh no 이제는 기억에 사라질게 걔나 했어 잊으려 했어 애써 잊어보겠어 됐어 넌 지워버리겠어
했어 잊어보겠어 됐어 널 지워버리겠어 알겠어 벌써 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어 벌써 이 자식.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우와,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먹는 얘기 좀 계속 하려고요. 먹는 얘기 하니까 자꾸 입에 좀 침이 좀 고이긴 하는데 다음은 이제 미역입니다. 미역 참 많이 먹죠. 미역 하면은 이제 우선 생각나는 게 생일날 미역 먹잖아요. 이제 미역국은 먹었냐? 뭐 이게 인사 말이죠. 미역은 이제 다른 말로 해체, 감곽, 뭐 자체, 해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제 고려 시대 때 충선왕 때 원나라한테 미역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다 먹던 음식이 그 미역이었었다는 거죠. 미역하니까 유머가 생각나는데 엉뚱한 얘기지만 미국의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그 슈퍼에서 음식을 사는데 우유를 사려고 밀크 주세요 영어로 하니까 못 알아듣더래요. 그 미국 점원이 밀크라고 그러니까 우유가 밀크인데 왜 못 알아들을까 해서 와서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야, 밀크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그러더래요. 밀크라고 하지 말고 미역 달라고 해봐. 그래서 가서
미역하니까 이게 미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우유를 주더라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여하튼요. 제가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서도 아마 이 미역 보내는 장면을 본 것 같아요. 어떤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그 난리통에서도 파발마를 띄워가지고 그 충남에 있는 아산으로 미역을 배달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리고 난중일기에서도 채취법이 나온다고 그래요. 거기다 써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역하면은 산모한테 좋잖아요. 산모. 아기 낳고는 무조건 미역을 먹잖아요. 거의 소울푸드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산모한테 왜 좋냐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칼슘이 함량이 상당히 높은 음식이고 흡수율이 좋다고 그래요. 사람한테. 칼슘이 많이 요구가 되잖아요. 산모가.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의 주성분이 요오드인데 그 요오드의 함량도 되게 높다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부인과에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산부들이 한국 엄마들이 미역국을 그렇게 먹고서 수유를 하는 걸 보고서 야 우리 병원에서 산부들에게 엄마들에게 미역국을 먹이는 게 좋겠다 해서 미역을 쓰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 미역은요 정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 책에도 이제 미역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역 무침, 그러니까 생미역에 간장, 참기름 넣어가지고 주물러가지고 무친 미역 무침. 그다음에 마른 미역을 잘게 썰어가지고요 기름에 쳐가지고 볶아요. 그럼 미역 볶음. 그다음에 생미역을 손바닥 크기로 잘라가지고 고추장 넣고 밥을 싸서 먹는 미역쌈. 미역쌈도 맛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잘게 뜯은 생미역에다가 고추장, 된장 다 풀어놓고 고기 등 넣고 양념 조금 해가지고 물 조금만 붓고 이제 미역 고추장 찌개를 끓일 수도 있답니다. 이거는 안 먹어봤는데 미역 고추장 찌개. 그다음에 마른 미역을 잘게 썰어가지고 기름에 튀긴 게 미역 자반이고요. 생미역을 찬물에 넣고 초를 쳐서 미역 찬국을 해 먹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한여름에는 그 오이 냉국 할 때 미역 넣잖아요. 그러니까 오이가 주 성분이고 식초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먹는데 얼음 띄워서 그때 미역이 들어가면 정말 맛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역귀가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미역귀. 이 미역귀가 이제 무기질이 풍부하고 섬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김치까지 담근다고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김치까지 미역으로 담가 먹습니다. 미역 안 쓰이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자,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 치즈의 수채화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 저런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가니 바까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따뜻뜨뜨
어둠에 네 모습이 가려 어두운 거리 또 쓸쓸해지네 텅 빈 이 거리 오늘도 혼자서 걸어가네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처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다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사실 먹는 얘기는 먹어가면서 해야 제맛인데요, 그죠? 계속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냥 힘이 좀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음은 순대 얘기입니다. 순대. 먹지 않아가면서 이제 먹는 얘기를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순대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병천 순대 생각나거든요. 가까운 천안에 이제 병천에 가면 순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본 순대 중에는 제일 낫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한 세 군데 정도 유명한 집이 있긴 한데 그 집들만 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병천 순대가 유명한데 순대는 오리지널로 돼지 창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순대에서 이 책에 소개하는 것이 이제 해산물로 만든 순대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동태 순대, 오징어 순대, 어교 순대 이런 세 개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제 오징어 순대입니다.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하면 생각나는 곳이 맞습니다. 속초의 아바이 마을.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이렇게 그 한쪽 그 섬은 아니고 만 비슷한 곳에 있잖아요. 배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바이 순대, 오징어 순대가 이제 유명한데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속초에 6.25 끝나고 함경도 출신의 피난민들이 이제 내려와서 그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고향을 가고 싶은데 이제 고향 가까운 데 정착을 하는 거죠. 거기가 속초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함경도의 전통 음식이었던 그 순대에 그러니까 당면 대신에 찹쌀이나 야채를 넣어서 그런 먹는 스타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오징어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강원도에서는 오징어가 많이 났으니까 강원도에서 먹던 음식과 오징어에다가 순대를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이 이제 자리를 잡았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경도 요리를 오징어로 개발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팔리게 된 거죠. 그래서 속초의 명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 아바이 순대가 오징어 순대도 이제 아바이 순대와 비슷하게 속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대에 오징어를 이용한 것은 그 지역 특산물이 이제 결합이 딱 정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 그쪽만 가면 무조건 이제 오징어 순대를 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교 순대라고 아십니까? 저는 어교 순대를 처음 들어봤어요. 어교 순대는 민어라는 생선의 불회로 만드는 것이 어교 순대라고 합니다. 그 시의 전서라는 조선 후기에 쓰인 책에 민어 불회를 이용한 어교 순대 만드는 법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잠깐 보면 민어의 불회를 물에 담가서 피를 빼고 깨끗이 씻잖아요. 그 다음에 숙주, 미나리, 소고기 등을 함께 다져가지고 두부를 섞어서 양념을 한 다음에 소를 만들고 그 속살 속에 넣는 양념 있잖아요. 소를 만들고 실로 부리를 동여매 가지고 삶아 가지고 건져낸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선 불에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요. 걸쭉한 풀을 만드는데 이용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접착력이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교를 이용해서 이제 중요한 음식을 만든 것이 이제 어교 순대인데 전어가 아니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식치 음식이었던 전약이 이제 이거라고 그래요. 전약은 그 민어 불에 함유된 그 콜라겐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피, 후추, 꿀 여러 가지 약재를 넣어가지고 굳힌 것 이것이 이제 쫄깃쫄깃한 식감인데 왕실에서 쓰던 그 내의원에서 진상으로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민어 불에는 어교보다는 어교 순대나 불에찜 이런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교 순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하나 더 하면 미꾸라지로 탕을 끓이는 거 아세요? 그렇죠. 추어탕. 예, 추어탕 얘기인데 이거 조금 여기 나오는 게 읽다가 주춤했는데 사실은 설렁탕이 이제 쇠고기로 만드는데 추어탕은 이제 미꾸라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서울식 추어탕 만드는 그 요리 비법이 나와요. 두부와 미꾸라지를 넣고 끓이는
그런 조금 잔인한 느낌에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추어탕이 1924년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 여기에도 있는 추어탕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3, 4 Yeah, yeah. 내 맘 숨길 수밖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라는 단어 앞에 안 어울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면 꾸미지도 않아 한밤 네 곁에 이렇게 머물긴 싫어 네 맘을 원해 내 맘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할래 오늘이 지나기 전에 네가 보여 멀리 멀리 이미 나는 burning burning 친구에서 연인 넘어가는 순간 생각 안 나서 그래 너를 표현할 수 없어 이 세상의 모든 단어 안 어울리니까 사랑보다 특별해 넌 나보다 더 소중해 넌 친구라는 단어처럼 많이 부족해 네 맘을 원해 내 맘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할래 오늘이 지나기 전에 네가 보여 멀리 멀리 이미 나는 burning burning 친구에서 연인 넘어가는 순간 네 맘을 원해 내 맘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할래 오늘이 지나기 전에 네가 보여 멀리 멀리 이미 나는 burning burning 친구에서 연인 넘어가는 순간 네 맘을 원해 내 맘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할래 오늘이 지나기 전에 네가 보여 멀리 멀리 이미 나는 burning burning 친구에서 연인 넘어가는 순간 네 맘을 원해 내 맘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할래 오늘이 지나기 전에 네가 보여 네가 없는 이 계절 외로움이 길어져 옷깃을 여미고 거리를 걸어도 시려지는 가을인가봐 낙엽이 발끝에 닿아 내 맘같이 부서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길 때 왜 이리 눈물이 흐르는지 가을 타나봐 뚜루뚜뚜뚜 네가 떠올라 뚜루뚜뚜뚜 떨어지는 낙엽들처럼 눈물이 따라 떨어져 너뿐이란 말 뚜루뚜뚜뚜 너를 만나서 하고 싶어서 아직도 나 혼자 남아서 널 기다리고 기다려 긴 시간이 지나서 추억들이 흐려져 더 늦지 말라는 꼭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썼다 지우고
끝까지 오고 겨울이 밀어지기를 이 가을이 길어지기를 추워지는 게 싫다던 널 위해 공기가 차갑지 않았으면 가을 타나봐 뚜루뚜뚜뚜 네가 떠올라 뚜루뚜뚜뚜 떨어지는 낙엽들처럼 눈물이 따라 떨어져 너뿐이란 말 뚜루뚜뚜뚜 너를 만나서 하고 싶어서 아직도 나 혼자 남아서 널 기다리고 기다려 언젠가는 온다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점점 쉽지 않은 일 잊지 않는 일 잘 알 수 있는데 사랑하나 봐 뚜루뚜뚜뚜 네가 생각나 뚜루뚜뚜뚜 바람처럼 나를 스쳐가 어디로 떠나갔을까 사랑하잖아 뚜루뚜뚜뚜 너를 안고서 하고 싶어서 오늘도 나 혼자 남아서 널 기다리고 기다려 허전한 내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까 나 가을 타나봐 예, 노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거입니다. 보거. 치명적인 독과 맛 보거. 여러분 보거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보거를 해장국으로 이제 즐기는 편인데 보거만큼 그 해장국에 좋은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이 그렇다 이거죠. 보거는 원래 바다에서 잡힙니다. 그런데 이제 강에서 잡히는 보거가 있어요. 그걸 황복이라고 합니다. 황복. 중국에서는 보거를 물 하자에 돼지 돈자를 써서 하돈이라고 부른답니다. 강에 사는 돼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보거가 이제 그 독이 있잖아요. 독. 청산가리보다 10배 이상이 강하다고 합니다.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그 맹독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독이 피와 알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리할 때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격증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조리사 자격증. 이 독에 대한 뭐라 그러죠? 치료제가 아직 없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약이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다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리사가 이제 제도권 내에서 자격증을 따서 이제 요리를 하는 걸로 돼 있죠. 정말 이게 조심을 해야 되는 음식인데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가지고 고급 어종으로 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컷 보고의 2위 이것이 이제 고급 식재료로 꼽힌다네요. 규합 총서에 대해서 규합 총서는 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본초에 이르기를 독 있는 생선들은 그러니까 독이 있는 생선들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죠. 비늘이 없는 것, 둘째는 배가 땡땡한 것, 이 갈고 눈 감은 것, 소리내는 생선 이거 다 지독하다고 했는데 이 보거가 5가지를 다 겸비한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생선이죠. 근데 옛날부터 맛이 좋기로 이름이 났으니 능히 안 먹을 수가 없으나 속기에 부엌의 그름이 떨어지는 것을 크게 꺼리니 뜰에서 끓이고 먹은 후 숭늉 마시기를 또한 크게 꺼린다. 곤쟁이 젖이 보고 독을 푼다.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보고 끓이는 법도 나오고요. 뭐 그 규합 총소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라는 책에 보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흔히 보고를 먹고 죽는 자가 많다. 죽는 줄 알면서도 먹고 있다. 와, 얼마나 맛있길래 이 치명적인 생선을 먹고 죽고 또 먹겠습니까? 원래는 이게 보고의 제철이 겨울에 먹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 밖에 계절에는 독이 많아가지고 특히 봄에서 여름까지 산란기 때가 가장 유명하다고 그래요. 이제 복국은 말린 보고로 끓이기도 하고 조리법은 조금 간단한 편인데 햅쌀을 씻은 뜬 물에다가 이제 보고를 넣고 끓여가지고 보고국을 끓이기도 하는데 양념을 소금이나 마늘 간단하게 해가지고 맑게 끓이면 맛은 단조롭지만 국물이 시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책에 되어 있냐면 한 번 맛을 들이면 끊기 어렵다. 예, 공감을 합니다. 도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도거 말고 한 270페이지 이 책에 보면 도리뱅뱅이가 나와요. 도리뱅뱅이 아시죠? 뭐 저희 그 세종이나 대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익히 아는 음식인데 재미있는 거는요. 저희가 서울에 사는 친구들한테 이 도리뱅뱅이 얘기를 하면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상하다, 왜 모르지? 근데 서울에서 이런 음식 파는 데도 없고 제천의 의림지 있잖아요. 우리 충북 제천 의림지나 대청댐 주변에서 발생한 황토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리뱅뱅이가 원래 이제 피라미나 빙어 같은 이제 작은 민물고기 있잖아요. 그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이제 동그랗게 돌려가지고 담아서 조리하는 것이 그 도리뱅뱅이라는 이름인데 어떤 사람들의 이제 썰에 따르면 이북에서 온 할아버지가 음식점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생선 조림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을 팔았는데 손님이 이제 와가지고 생선 튀김 주세요. 어떤 사람은 피라미 조림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손님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여보 그것 주시오. 팬에 동글동글 돌려놓은 도리뱅뱅이 주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도리뱅뱅이다. 그렇게 됐다.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근거는 없고 좋습니다. 작은 민물고기들은 손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돌려 담아가지고 식용유를 넣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냅니다. 이게 너무 바싹 튀기면 멸치처럼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튀겨야 되고 그 다음에 대파, 채 이런 걸 썰어 넣기도 하고 양념장을 살짝 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뱅뱅입니다. 우리 이제 충남, 대전 이런 충북 지역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도리뱅뱅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김필 연속 듣겠습니다. 길었던 하루 그림자 아직도 아픔은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슬픈 기억은 쏟아낸 눈물로는 지울 수 없어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
목소리에 한참을 돌아보며 지나온 모든 순간은 어린 슬픔만 간직한 채 커버렸구나. 혼자서 잠들었을 그 밤도 아픔을 간직한 채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직 허기진 소망이 가득 메워질 때까지 시간은 벌써 나를 키우고 세상 앞으로 이제 나가보라고. 어제의 나는 내게 묻겠지. 웃을 만큼 행복해진 것 같냐고. 아주 먼 날 그때 그 아인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진 거냐고. 책에 보면은요 일제 강점기 시대를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과연 그때가 수산업의 근대화를 이룬 시기냐라는 물음표를 달고 있어요. 구한말이 되면 일본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의 조선의 수산업을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한국 수산지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 전국을 우리나라를 14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연해하고 하천의 수산물을 조사한 기록이 있는 책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약탈 아닙니까? 수산물을 효과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잘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1에서 1집에서 4집까지 있는데 수산물의 106종 수산물, 어류, 폐류, 해수류를 정리를 하고, 근데 이제 물고기도 명태, 대구, 조기 등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서 정리를 했겠죠. 1910년 이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때 이제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조선이 병참 기지 역할을 한 거죠. 강제 동원되고 물자를 공출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인들은 피폐해지고 식량난이 극심해지고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이제 1883년에 그 전에 보면 한일 어업 협정을 강제로 체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연해 수산업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 주요 어항에 일본인 불악이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석유 발동선, 그리고 트롤선 이런 것들이요. 제주도, 전라도 다 해안가를 드나들면서 해삼, 전복 이런 것 고급 수산물 싹쓸이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이제 연해를 침입해가지고 이게 도가 넘는 거죠. 이제 일본 군함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어민들은요 잠수기를 120여 대를 갖고 제주도 황금어장으로 들어와가지고 자원을 싹쓸이 해가는 박탈을 해가는 거죠. 일본 감독관청에서 시인할 정도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 뭐 친일파를 중심으로 좀 일본을 미화한다거나 친일 중심 사관을 이렇게 뻔뻔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우리 황석영 작가 있잖아요. 장길산을 쓴 황석영 작가가 나와가지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한국
일제 강점기 시대 한국 근대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었는데 도둑놈이 다 물건을 훔치고 나서 도망갈 때 사다리를 놓고 도망간 격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장길산의 황석영 작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도둑놈이 사다리 놓고 도망갔는데 그 사다리가 근대화의 기체가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죠. 철도국 직원이었던 일본의 사토 사카에다가 1933년에 조선의 특산 어디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책을 써서 조선의 특산물을 소개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선을 따라서 강경의 특산물 염장 조기 뭐 이런 식으로 군산 부둣가에 냉동 공장이 있었는데 군산 인근 바다에서 쭈꾸미, 뱅어, 새우, 도미, 고등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이 돼가지고 선박을 통해서 일본 시모노세키 공장으로 보내지는 거죠. 다 약탈을 해 가는 거죠. 철도 노선을 따라서 특산물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영산강 뱀장어 이거 통조림으로 가공해서 일본으로 그냥 약탈을 해갖고 전남 영암 해파리 90%가 일본으로 갔고 원산 명태와 명란 일본이나 러시아로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수산업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바다 내음이 물씬 풍기는 여러 이야기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여운을 남기셨는지요? 저는 이제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들 속에 이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정서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바다 하면 그 바다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말고 라디오 집현전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FM 라디오 집현전 석훈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봉수가